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인중추수 수술 후기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이 문의주신 내용들 중에서 자주 질문 주시는 부분에 대한 Q&A 영상이니까 만약 수술 경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제 첫 번째, 두 번째 후기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현재 제 상태는 제가 저번 후기 영상에서는 웃는 게 조금 힘들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확실히 움직임이 많이 자연스러워지긴 했지만 그 눈까지 이렇게 같이 웃는 환한 표정은 아직 안 되고요. 편하게 그냥 미소 짓는 거에서 조금 더 웃는 그런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치만 웃을 때 여기가 조금 땡기는 느낌이 있어서 웬만하면 조금 조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흉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진 않는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레이저 치료를 마지막으로 받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질문. 이거는 정말 많이 문의 주신 부분인데 이 걱정하시는 코 변형에 대해서 되게 다양하게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크게 봤을 때 코 퍼짐, 콧구멍 노출, 그리고 코 기둥이나 콧날개 처짐 이렇게 세 개를 가장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일단 코 퍼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술했던 병원에서는 인중축소 수술을 할 때 콧볼 묶기를 같이 진행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수술하면서 이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한번 묶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코가 퍼진다거나 뭐 크게 변형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콧볼 묶기가 추가 비용이 드는지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병원마다 더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수술한 병원에서는 추가 비용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콧구멍 노출은 저는 원래부터 콧구멍이 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코 수술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약간 수술이 조금 안 예쁘게 돼서 콧구멍 노출이 진짜 심한 상태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이미 다 보이는 상태라서 근데 그 이후에 인중추수 수술을 했지만 뭐 수술하고 나서 더 심하게 보인다거나 뭐 콧구멍이 커졌다거나 그런 거는 못 느꼈어요. 그리고 코 기둥이랑 콧날개 처짐은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 보일 수는 있는데 일단 정면에서 제가 거울로 봤을 때 콧날개와 콧기둥 요 세 부분이 딱 일자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한쪽이 내려갔다거나 그런 변화는 못 느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첫 번째 수술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흉터가 벌어지면서 다시 길어진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이 입술 중간에 여기 산에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완전 수술 전이 21mm 정도 됐었고 그리고 첫 수술하고 나서는 한 16mm? 17mm 요즘 됐었고 그리고 현재는 한 13mm 정도 됩니다. 제가 입술 경계선이 조금 흐릿한 편이라서 정확하게 재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뭐 잴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길이는 그냥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줄였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술을 2번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질문 주시는 분이 생각외로 많았어요. 일단 2번에 나눠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한 번에 많이 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수술 부위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으니까 더 많이 당겨지겠죠. 그래서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한 번에 많이 줄이시는 분은 그만큼 더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수술이 더 비싸요. 인중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성형수술이 그렇듯이 제 수술이 첫 수술보다 비쌉니다. 제가 수술한 병원도 저처럼 제 수술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금액이 높았어요. 일단 붓기나 흉터만 화장해서 티 안 나는 정도가 되려면 한 3주
그리고 말하거나 웃을 때 어느 정도 티가 안 나는 상태까지 되려면 한 2달 정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겉에 상처 자체는 빨리 아무는데 이 보톡스 맞은 부분이 저는 이제 지금 한 2달 됐는데 많이 편해진 상태인데도 그렇게 막 자유롭진 않아요. 지금 웃더라도 이렇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입 근처가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부분 자체가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도 좀 제가 말하는 데 약간 어색함이 있는데 이 보톡스 효과가 한 달 정도 지나서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막 웃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그래도 입 가리고 이렇게 흥고 웃으면은 잘 모르긴 해요. 이거는 제가 2번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 움직임을 방지해주는 보톡스가 수술 흉터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꼭 맞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호두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아랫입술을 위로 올렸을 때 이 부분이 좀 울퉁불퉁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인중을 과축소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2번이나 수술을 했어도 호두턱 같은 건 없었어요. 사실 수술하고 나서 또 인중이 늘어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을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인중 길이가 원래대로 돌아온다거나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흉터가 생겼을 때 그 피부가 증식돼서 늘어난 만큼 요 인중이 다시 내려와 보이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수술 초기에 붓기 때문에 짧아진 인중에 적응이 돼서 붓기가 빠졌을 때 다시 길어졌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부작용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보톡스 때문에 움직임이 불편한 정도? 앞니 노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개인의 취향이잖아요. 그래서 뭐 앞니가 안 보이게 줄이고 싶은 분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잇몸 뼈 모양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이 5mm를 줄여도 어떤 사람은 앞니가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앞니가 안 보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인중이 13m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13mm면은 막 엄청 짧은 건 아닌데 저는 앞니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게 제 이 부분? 여기 잇몸뼈 자체가 조금 긴 것 같아요. 저처럼 잇몸이 기신 분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인중을 조금만 줄여도 앞니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중이 긴데 이런 조건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게 줄이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굳이 인중 길이를 억지로 무리해서 줄이지 말고 인중골이나 커브를 만드는 그런 디자인적인 방법으로 실제 길이보다 짧아 보이게 하는 그런 수술도 있으니까 상담하실 때 그런 쪽으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사실 아직도 조금 고민 중이에요. 원래는 제가 올린 첫 번째 영상에서 1차로는 내측 인중 축소 그리고 2차로는 외측이랑 입꼬리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막상 수술을 해보니까 1차 수술만 해도 생각보다 되게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 전에 원장님께서 내측 인중 축소를 하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내려가서 내 입꼬리가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딱 정말로 살짝 아쉽네 싶은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입꼬리가 상대적으로 내려간 부분도 있지만 제가 원래는 윗입술이 거의 안 보이는 입술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운데 내측 인중이 줄어들면서 지금 가운데 윗입술은 되게 도톰해졌는데 이 외측 인중 여기는 안 줄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세모 입술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입술 대충 바르다 보면은 가끔 가운데만 발려줘가지고 약간 펭귄처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으로 살짝 라인을 높여주면은 그렇게 크게 신경이 쓰이진 않습니다. 그냥 조금 진짜 이만큼 아쉬운 정도? 근데 또 수술하면은 더 예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술하고 나면 또 다시 회복 기간이 있고 하니까 한번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성형 후기 영상을 올리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미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스스로 한 게 되게 마음에 드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별로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근데 안 좋은 댓글도 없고 블로그를 통해서도 정말 다 너무 잘 됐다고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원래는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인중축소 후기 영상을 끝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다음 주에 마지막 세 번째 레이저를 받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경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인중축소가 보통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상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기회를 봐서 뭐 반년이나 1년쯤 됐을 때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말만 하는 영상이라서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그럼 안녕!